매일 무심코 드시는 이것 때문에 우리 간이 망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야근약사에게 최약사입니다. 최근에 앞에 떡볶이집 사장님께서 건강검진을 하고 약국에 오셨는데요. 간 수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여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지요? 그런데 술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로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드실 때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딱 맥주 한 캔 정도만 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의 간 수치가 높은 게 술이 주된 이유가 아니구나. 그럼 알코올성 간염, 지방간이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간식이나 군것질을 자주 하시는지요? 그리고 어떤 것을 제일 자주 드시는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께서는 일하는 중간중간에 초콜릿을 자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제때 못 드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한 번에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해 드렸는데요. 첫째, 의식적으로 간식을 줄일 것. 간식을 끊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당연히 간식을 먹는데요. 그런데 간식을 안 드시는 날이 훨씬 더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 이외의 시간에 간식을 자주 매일 먹게 되면요. 우리 사장님은 초콜릿을 드셨다고 하니 초콜릿을 간식으로 자주 드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빵, 떡, 면 이런 것들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초콜릿은 기본적으로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설탕은 이당류로, 즉 포도당 한 분자, 과당 한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포도당부터 보겠습니다. 몸에 들어온 포도당은 간을 거쳐 전신을 돌며 에너지가 필요한 세포에 전달이 되죠. 하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식을 자주 먹는 경우에는 잉여의 포도당이 항상 남습니다. 이렇게 남은 잉여의 포도당은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하지만 글리코겐으로 무한히 저장될 수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이 다 차게 되면 포도당을 결국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은 몸 곳곳으로 뿌려질 수도 있으나 당연히 남는 잉여의 지방이 생깁니다. 이 잉여의 지방은 그대로 간에 쌓이게 되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과당도 있었죠. 그럼 과당은 어떻게 되느냐? 과당 또한 이 간에서 포도당으로 변하는데 포도당이 몸속에서 이미 넘치는 상황에서는 역시 과당 또한 간에서 결국 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속되면 간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어서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이 바로 술을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지방간이 생기면 간 수치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어 당뇨병이 생길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술도 안 드시는데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내가 간식을 너무 자주 먹고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의식적으로요.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간식은 빵, 떡, 면, 초콜릿, 탄산음료 등등 이 설탕과 액상과당이 듬뿍 들어있는 가공식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간을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간식 드시는 걸 조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폭식, 과식입니다. 우리가 끼니를 거르거나 아니면 너무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어서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습관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일단 우리 이 장으로 들어온 많은 음식물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췌장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소화효소를 분비하게 됩니다. 소화즙이죠. 소화즙은 그냥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체 에너지를 사용해서 소화즙을 합성하고 분비를 하는데요. 소화즙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그만큼 생체 에너지 사용이 커지죠. 많이 드시면 졸린 이유가 바로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췌장이 하는 역할이 또 하나 있죠. 우리 몸으로 흡수된 포도당을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데 필요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액에 떠도는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과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잉여의 포도당이 생깁니다. 이 잉여의 포도당은 혈액을 떠돌아다니다가 간으로 간다고 그랬죠. 간으로 가서 역시 글리코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리코겐으로 변할 수 있는 양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것 또한 간에서 지방으로 변하게 되죠. 이렇게 과식하는 습관도 간에 지방을 점차 쌓이게 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이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건 어쨌든 지방간이 생기면 간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앞서 설명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간식을 줄이거나 아예 끊으시면 더 좋고 과식, 폭식을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영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더 좋겠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